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도쿄베르디와 나고야입니다. 도쿄베르디는 400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수비 구조 속에서 아라이가 최전방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타이밍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압박을 유도하며 전방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사이토는 좌측 측면에서 빠른 스프린트와 안정적인 볼 운반 능력을 발휘해 전진 패스를 이어가고 필요할 경우 안쪽 침투를 통해 공격의 변화를 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모리타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순환과 짧은 패스를 통한 연결, 상황에 따른 롱패스 전환까지 수행하며 경기 템포를 주도하는 핵심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진 타이밍을 세밀하게 조율해 불필요한 역습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수비 전환 시 빠른 압박으로 2차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술적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무리한 전방 압박보다 중원에서의 볼 차단과 안정적인 점유 패턴을 반복하며 흐름을 지배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반면 나고야는 피지컬과 제공권을 겸비한 야마기시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버티는 힘을 통해 기점을 만들어내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공을 지켜내며 후방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리시마는 이 선에서 날카로운 공간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고 볼을 받는 즉시 전방 지향적인 전개를 시도하는 적극성이 강점입니다. 시아시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가담과 세컨드볼 경합에서 안정감을 주며 상대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고야는 경기 상황에 따라 라인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필요시 수비 인원을 늘려 촘촘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 데 능합니다. 또한 후반전에는 주력 선수들의 체력을 분산하기 위해 점유율을 줄이고 단순하고 효율적인 역습 패턴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전술적 안정감을 우선시하고 무리하게 공격을 전개하기보다 조직적인 수비 블록과 간격 유지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쿄베르디는 모리타를 축으로 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 차단 타이밍이 날카롭고 공격 시 사이토의 측면 돌파와 아라이의 전방 움직임이 상대의 수비를 흔들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나고야는 야마기시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한 단순 효율적인 전방 전개와 모리시마의 침투가 위협적이지만 공격 전개보다는 안정적인 운영과 실점 방지에 더 집중할 전망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관리와 전술적 신중함이 더욱 부각되면서 공격 시도는 제한되고 수비 라인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득점보다는 경기 운영의 안정과 실수 최소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토트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전방과 측면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공격을 풀어가는 팀으로 덴벨레가 폭발적인 순발력과 부드러운 드리블로 측면 돌파를 주도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정밀한 크로스로 상대의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흐비차는 넓은 활동 반경과 뛰어난 탈압박 드리블 능력을 통해 압박을 벗겨내고 안쪽 침투로 직접 슈팅까지 시도할 수 있는 전술적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비티냐가 중원에서 빠른 패스 순환과 방향 전환을 결합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활용하는 전개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합니다. 특히 PSG는 경기 후반에도 체력적 하락폭이 적어 전반부터 후반까지 공격 강도를 유지하며 상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박스 안에서 뛰어난 위치 선정과 제공권을 기반으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활동 범위가 좁아 연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쿠두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1대1 돌파 능력으로 측면에서 위협을 가하지만 개인 돌파 비중이 높아 공격 흐름이 단절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벤탄쿠르는 중원에서 압박을 해제하고 볼을 간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전환 상황에서 반템포 늦은 반응이 나타나면서 상대의 압박에 노출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중원 압박 강도가 저하되며 후방 빌드업 부담이 커지고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공 소유권을 쉽게 잃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덴벨레와 흐비차를 중심으로 한양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의 조합 그리고 비티냐의 안정적인 전개를 통해 토트넘 중원과 수비 라인을 동시에 흔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전방 압박의 성공률이 떨어지고 쿠두스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 PSG의 촘촘한 압박과 빠른 전환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 관중의 강력한 지원 속에 PSG가 초반부터 템포를 높여 주도권을 잡고 토트넘이 원정에서 압박 타이밍이 늦어 실점 위험이 커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공격 루트의 다변화와 경기 운영 완성도에서 PSG가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버밍엄과 셰필드입니다. 버밍엄은 후르와시가 문전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과 예리한 침투 타이밍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지만 최근에는 상대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움직임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스탠스필드는 제공권과 공중볼 장악력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세컨드볼 반응이 늦어 공격 흐름을 지속하는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백승호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볼 배급을 담당하며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하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템포가 늦어져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특히 측면 풀백과 윙어 간 간격이 벌어질 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이 틈을 노린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셰필드는 캠벨이 순간적인 폭발력을 바탕으로 측면 침투와 뒷공간 활용해서 강점을 발휘하며 베리는 압박 상황에서도 전방으로 정확한 직선 패스를 공급해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브룩스는 이 선에서 적극적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의 수비를 위협하며 공격의 다양성을 더합니다. 팀 전술적으로는 하프라인 부근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전개를 차단하고 탈압박에 성공하면 곧바로 좌우 전환을 활용해 빠른 공격으로 이어가는 전환 능력이 뛰어납니다. 수비에서는 1차 압박이 뚫리더라도 중원에서 재차 압박을 가하며 볼 회수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번 경기는 셰필드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버밍엄의 빌드업을 끊고 캠벨 브룩스 베리의 연계로 공격 템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밍엄은 후르와시의 문전 움직임을 살리기 위해 빠른 전개가 필요하지만 셰필드의 압박과 간격 유지 앞에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전망입니다. 종합적으로 전술 완성도와 압박 효율에서 앞선 셰필드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며 득점보다는 운영 안정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셰필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